폰 활용 능력이 뛰어나신데. 아니 이거 저기 우리 사회적 기업들은 왜 이런 거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김영입니다. 오늘 사회적 경제 그 지원센터장님, 우리 수원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장님 모시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뭐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그다음에 경륜이 아주 풍부한 그런 분입니다. 소속은 정식 소속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인데 거기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장을 맡고 계신데 오늘 얘기 들어볼 게 설립에 관한 거, 뭐 운영에 관한 거, 재정에 관한 거, 뭐 이런 건데 뭐 이렇게 빨리 얘기하다 보면 한 5분, 10분이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천천히 어떻게 이런 또 좋은 일을 하시게 되는지도 여쭤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20분, 30분?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김승일 쌤이 본래는 우리 수원시 지속가능재단에 안 계시고 따로 네. 계셨었죠? 따로. 예, 저는 원래 이제 그 목골시장이라는 전통시장에서 이제 장사를 하던 상인 출신이고요. 그 시장에서 이제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전통시장을 이렇게도 활성화시킬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함께 참여하면서 느꼈던 거를 바탕으로 이제 2012년에 나와서 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는 그 기업을 법인 기업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전통시장 관련된 프로젝트 뭐 교육이나 마케팅 이런 사업들을 필드에서 현장에서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난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는 것도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이다. 나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신청을 해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2012년부터 예비사회적 기업 2012, 13, 14년도까지 예비사회적 기업가로 또 같이 이제 활동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제가 이제 하고 있던 프로젝트들을 다 마무리하고 2017년에 이제 지속가능도재단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제가 사회경제지원센터를 맡게 된 건 작년 2020년 1월자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이제 사회경제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가로 이제 활동했던 것들이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지원센터라는 발령이 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2년 차 센터장으로는 이제 2년 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가 이제 좀 생소한 느낌을 준다. 네. 사회적 기업? 나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그런 기업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뭐 빨갱이 기업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회적 기업은 그냥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역사회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이 사회 문제 의식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기업의 사업 모델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함에 이 사업 모델이 방점이 좀 찍혀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집 앞에 요즘에 쓰레기와 전쟁이잖아요. 요즘에 쓰레기와 전쟁이어가지고 분리수거 안 돼 있으면 수거도 안 해간단 말이죠. 집 앞에 너무 지저분한데 저 분리수거 안 돼 있는 저 쓰레기들을 어떻게 다시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뭔가 다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으로 이제 자원 순환 또는 이제 리사이클 사업을 뭐 이제 한다든지. 저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막 밖에 바람도 안 들어가 있는 바람 빠진 타이어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저 리어카를 수리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런 건 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저 리어카에다 광고를 한번 실어볼까? 광고판으로? 그러면 이제 광고비를 받아서 거기다 그 비용의 일부를 수리비로 쓰고
예, 또 이제 그 비용의 일부를 그 어머님 그 이 폐지 줍는 분의 뭐 복지를 위해서 조금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기업이 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들을 뭐 소셜 벤처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일반 기업하고 사람들이 이제 좀 사회적 기업은 좀 달라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법인은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인증 제도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 슈퍼마켓에 가면 그 뭐 햇섭 네. 그리고 KS 마크, G 마크 네. 뭐 이런 것들이 이 제품이 그 기준에 맞는 제품이다라는 걸 인증을 해주는 인증 제도잖아요. 그 지금 사회적 기업도 이 사회적 기업 이 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아니면 지역사회 문제를 하기 위한 미션, 소셜 미션이 잘 가르쳐져 있고 이걸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란 타이틀 이런 인증을 줘서 조금 더 이걸 성장할 수 있게끔 또 지원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증 제도예요. 그 사람들 좀 자칫 오해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정말 뭐 독특하게 뭔가 이제 별도의 이런 법인인가 뭐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 주식회사든 협동조합이든 뭐 유한회사든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그 사업 목적이 취약계층이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수익금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문제나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 기업은 그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야 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해주는 제도고요. 그래서 삼성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고요. 뭐 모든 기업이 뭐 농업회사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고요. 모든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어요. 대신에 단 그 사업 모델, 그 수익을 발생하는 수익 모델이 지역사회 문제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지역사회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런 인증을 주는 제도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되게 어렵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지금 일반 기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창업하시는 분들, 주식회사로 설립을 할 수도 있고, 유한회사도 설립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하는 수익 모델이 우리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걸 미션을 가지고 수익 활동을 하면 그러면 그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이면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김승일 센터장님이 우리 수원시에서 아주 명망가 중에 한 분인데 역시 하나를 물어봤는데 한 10가지를 말씀하시네. 네. 역시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요,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게 많이 퍼져나가 가지고 이제 그냥 얼핏 사회적 기업이다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사회가 들어가니까 자꾸 이제 그 사회주의 뭐 이런 모델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하고 전혀 다른 결과적으로 뭐 이익을 어떻게 창출해내냐 그게 사회적 공유 차원에서 가면 사회적 기업으로 갈 수가 있고 이걸 이제 이익 모델로 다 가버리면 근데 결국 이익 창출하는 것도 크게 보면 그 세금을 많이 내고 또 그 이익을 통해 가지고 또 재생산하기 위한 투자가 되니까 이제 크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 일반 기업들은 그냥 시장 경제 원리에 있는 일반 기업들은 영리의 목적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물론 사회적 기업들도 이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수익이 있어야 되고 수익을 바탕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활동을 하는 건데 단지 이제 일반 기업들 시장 경제에 있는 기업들은 이윤의 목적이 갇혀 이윤 극대가 포커스라면 그 사회적 기업들은 이윤도 추구하지만 그 이윤을 사용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이윤이 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도 돈 벌어야 되고요.
수익 성장해야 되고요. 예. 그래야 더 많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잠깐만요. 이게 불이 왜 꺼졌어? 센서가 달려 있나 본데. 이게 불이 꺼지면 약간 또 흐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그 약간 내가 소개를 시켜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막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름하고 아, 네. 센터장은 내가 말씀했죠? 네. 조남이 김승일이에요. 김승일 맞죠? 아, 네. 제가 제 소개도 김승일 쌤이고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거기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동학 여러분들 내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뭔가 좀 내가 하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면 이거 갖고 만족이 안 될 거니까 우리 수원시에 그 지속가능 재단 그 도시재단 오셔가지고 김승일 우리 센터장님을 뵈면 자세하게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지원해 드릴 거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적극 좀 활용하셔가지고 수원시의 사회적 기업이 많을수록 사실은 질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하여튼 뭐 이 정도 충분히 소개가 된 것 같아서 인사는 마지막에 그냥 같이 인사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구체적이고 이런 거 뭐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그래도 설립에 따른 뭔가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면 처음에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뭐 어떤 기획을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잠깐 좀 주시죠. 지금 그 궁금하신 게 사회적 기업이신 거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네, 협동조합도 뭐 그러니까 섞어서 말씀해 주시고. 예, 간단하게 이제 여기 다른가요? 많이 다른가요? 메모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메모가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는 협동조합이 크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 조합이고요. 영리를 추구하는 5인 이상이 모여서 만든 조합이 이제 일반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우리가 지금 비영리 기관 비영리 기관이에요. 사회협동조합은 이제 비영리 기관입니다. 이제 비영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비영리니까 이거는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사회협동조합 뭐 아니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런 이제 비영리 법인들도 다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고 영리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일반 협동조합과 그 사회협동조합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큰 차이는 영리법인이나 일반 협동조합은 그 이윤을 배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 배당을 하잖아요. 주식 갖고 있는 주식만큼 배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영리법인은 영리 활동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수익금을 배당을 할 수가 없어요. 배당을 안 하고 그냥 기업이나 우리 단체의 운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이 되죠. 그게 큰 차이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윤도 못 남기고 다 이 사업하면 다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그럼 오늘은 비영리 기관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를 포커스를 거기다 맞출게요. 일단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기관으로 하나 만들려고 하면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조합, 그러니까 협동조합 설립하는 거랑 절차는 거의 비슷한데요. 제일 큰 차이는 일반 협동조합은 시군 그 관련 부서,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과에다가 설립 신고를 하면 설립 신고를 해서 시에서 이제 경기도로 보내서 도에서 이제 심사해가지고 인가를 내면 협동조합 설립 인가증이 나와요. 그거는 도에서 그거 도에서. 일반 협동조합은 도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어 도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광역이래. 중앙정부에서 그 인가를 내줍니다. 예를 들면 내 사업 모델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 모델이
그리고 사회적동조합은 반드시 그 취약계층을 위한 그 사회적 가치의 그를 실현하려면 뭐 사회적 목적이 명확하게 단체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정관에 우리 사회적동조합은 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뭐 어떤 교육 사업을 한다, 어떤 뭐 제조 사업을 한다, 뭘 생산한다, 뭐 이런 명확하게 대상과 목적이 정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중앙 부처,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뭐 어떤 뭐 이런 뭐 제조 생산을 뭘 생산을 어떤 뭐 물품을 생산한다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비제고? 어디겠어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예. 그리고 우리 사회적동조합은 마을 관리 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이 수익 활동을 위해서 이런 이 뭐 마을을 활성화시킨다, 마을을 재생시킨다, 재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 어딜까요? 도시재생, 국토교통부겠죠. 국토교통부. 나는 우리 뭐 지역사회 노인들 돌봄을 위해서 노인들 케어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교육 사업을 통해서 노인을 케어하겠다. 뭐 예를 들면 하면 보건복지부. 예. 뭐 취약계층 어린이를 돌봄을 이게 이 한부모 자녀들을 위한 돌봄 케어를 위해서 돌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보건복지부. 아니면은 또는 여성가족부 뭐 이런. 거기에 맞춰서 관련 부서에다가 중앙부처에다가 부처에 가서 신고를 거기 설립인가 신청을 하고 중앙부처에서 이제 신고를 요청하는 뭐 예. 자료들 쫙 만들어서 예. 갖다 제출하고. 예. 자료는 그 협동조합 그 홈페이지나 저희 도제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협동조합 설립 관련돼서 이제 홈페이지에 설립 신고 절차나 설립 신고의 양식 뭐 이런 것들은 다 자세하게 지금 그 나와 있어요. 협동조합 홈페이지나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절차나 그 자료나 이런 것들 잘 나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뭐 이제 발기인들 모집을 하고요. 같이 모여서 정관을 만들고요. 정관 만든 건 가지고 공증하고요. 공증 가진 걸 가지고 이제 주무부처에다가 신청하고요. 신청해서 인가증이 나오면 법원 가서 등기하고요. 법원 등기해서 이제 이 등기부 등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요. 뭐 그 전에 이제 그 발기인 모집할 때 사업 모델이나 이제 어디 그 사무실 어디로 할 건지 뭐 이런 계약이나 임대 계약 뭐 이런 서류들이 쭉쭉쭉 이 법인 설립하는 건 다 대동소이해요. 이 기본적으로 발기인 모집하고 정관 만들고 사업 모델 발굴하고 그다음에 공간 임대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설립 신고하고 그다음에 설립 신고해 가지고 인가증 나오면 이제 법원 가 가지고 이제 등기하고 등기부 등본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하고 그렇게 하면 사업 개시가 끝나요. 그 절차 똑같은데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모여서 시군 담당 부서에다가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인가가 나온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요. 또 이제 비영리 법인은 또 중앙 관련되어 있는 뭐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탁 사업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관련 하려고 하는 사업의 관련 중앙부처의 설립인가를 받아서 거기서 받아야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이제 법원 가고 이제 하는 것들은 그 다음 절차는 동일하고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은 배당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이 불가하다. 예, 이유는 다시 그 회사를 위한 운영비로 사용이 된다. 그 단체를 위한. 예,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착착 잘해 주셔가지고 뭐 다들 착착 들어오시죠? 요거 조금 논외 같기도 하고 연관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사단법인하고도 그 절차는 비슷한 것 같아요. 사단법인. 이 법인 설립 절차는 비슷한데 이제 사단법인은 예전에는 뭐 100인 이상의 뭐 회원 명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고 지금도 이제 아마 그 기준은 변함이 없고 숫자가 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일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제 5인 이상만 모이면 설립을 할 수가 있어요. 5인 이상만 모이면 그래서 이제 그 등기부 등본에 거기에 이거 이사진이 5명, 감사 포함해서 그 이사장, 이사, 감사 포함해서 5인
5인 이상이 모이면 법인 설립 조건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이제 하기보다 사단법인은 또 회원 모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고 예전에 이제 뭐 미르 재단 뭐 이런 이 박근혜 정부의 이제 이런 재단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 요즘 굉장히 이제 재단법인 사단법인 만드는데 조금 쉽지 않다고 강화돼서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왜냐면 똑같이 비영리법인이고 거의 비슷한 이제 혜택들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많이 설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 절차는 아시겠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운영하고 그 인적 자원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는 구성원 5명, 최소한 5명이 시작해서 한 뭐 이제 법인이 설립되고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조합은 다양한 거죠. 이제 거기 뭐 종목에 따라서 다양한데 보통 그 어떤 게 많아요? 종목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 때 주로 어떤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이니까 이게 사회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런 이제 취약계층 15가지 분류에 있는 취약계층 뭐 한부모 자녀 이제 뭐 시니어 뭐 탈북 뭐 이탈 청소년 뭐 이렇게 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대상을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걸 기본 전제로 해야 되고요. 그들을 위한 하고 싶은 걸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여서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소셜 미션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보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더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지역사회 문제, 이 사회 문제 의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무슨 사업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해서 뭐 이런 사업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뭘로 해볼까? 사회적 협동조합을 해볼까? 일반 협동조합을 해볼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는 옳지 않은 접근 방식이고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 함은 말 그대로 5인 이상 협동, 뭔가 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동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칫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정부 B2G 사업을 하고 싶은데 B2G 사업에 접근하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리하다고 하니 그냥 이제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하고자 하고 상담을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이란 앞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사업 모델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가령 장애인을 보호하는 단체 그런 뭐 물품도 어쨌든 뭐 생산을 해야 되니까 장애인 뭐라고 할까요? 뭐 장애인 관련된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난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뭐 예를 들자면 수원의 예를 들자면 이제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있어요.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있어서 발달 장애인 친구들을 교육하는 이제 협동조합들이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또 그러니까 시작은 이 발달 장애인 애들을 잘 케어하고 사회에 잘 진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나름 목적인데 공통의 또 이제 문제 의식은 한계는 그거더라고요. 청소년기까지는 케어가 되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갈 때는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도권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 파트에 계신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고민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의 일자리를 만들까예요.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 친구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원의 이제 꿈틀 협동조합이라는 데에서는 제조업에 뛰어들었어요. 고추장, 이 참기름 이거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 제조업에 식품 제조업에 뛰어들어서 식품 제조업에 뛰어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본인들이 케어했던 장애 아들이 성인이 됐을 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 이제 식품 제조업을 지속 가능해야 뛰어드는데 되니까. 예, 예.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를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나는 근데 A라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 A라는 사업이 사회적 가치랑 이런 건 전혀 뭐 사회 문제 의식이 전혀 없는 그냥 사업 모델이에요. 나 그냥 나 이벤트 회사를 만들고 싶어. 예를 들면 이벤트 회사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뭘로 할까? 주식회사를 할까? 사회협동조합으로 할까? 일반협동조합으로 할까? 이렇게 접근하는 순간 사회적 기업 인증도 못 받고 왜냐면 이제 그 정관에서부터 시작에서부터 그 사회적 가치가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거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비영리잖아요. 그 비영리 단체들이 운영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회원들의 회비. 이제 아니 그 사단법인들도 이 사단법인 회원들이 뭐 월회비 얼마씩 내면서 이제 그런 우리 협회 대표적인 예가 협회죠. 뭐 체육회, 그러니까 무슨 협회, 무슨 협회, 요식업 뭐 중앙회 협회들이 다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죠. 예, 회비로 운영이 되는데 근데 이게 회원들이 많지 않아. 특히나 이런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회적 기업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우선은 뭐 여러 장애인 단체 뭐 회원들이 될 수 있겠지만 시작은 이제 관심 갖고 계신 몇몇 분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운영하기 위한 수익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수익 사업을 이제 해야 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든가. 이제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가 이제 회원의 회비로 그렇지. 운영이 되는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사업을 그게 아니면 이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익 사업들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을 만들어내고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뭐 인력을 채용하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모델을 설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 수익 모델 선정하는 것도 이게 심사숙고해야 되겠네. 이거 예, 제한된 아무나 막 할 수는 없고. 예, 그렇죠. 이게 그 수익 모델이 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면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것도 이 노인 돌봄하는 거나 어린이 돌봄하는 것도 이 애들 이제 방과 후에 애들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케어하면서 그 안에서의 이제 그런 정부 B2G 사업으로 이 보조 사업으로 이제 운영 수익금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들을 케어하거나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는 이제 참기름 짜는 공장을 해요. 참기름 짜는 공장을 해요. 근데 이 공장을 하면서 이 취약계층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 그 일자리를 제공을 해줘요. 이제 그것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인 거고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냥 내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무슨 뭐 교육 서비스업을 하든 아니면 내가 여기 제조업을 하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나오는 일부의 수익금들을 지속적으로 이런 뭐 노인 케어하는데 뭐 쓴다든지 아동 돌봄에 쓴다든지 이런 장애인들의 이런 복지 향상을 위해서 뭐 기부 또는 물품 제공 또는 이제 본인의 영역으로 제공한다든지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사업 구조 안에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하든 아니면 서비스 대상으로 하든 아니면은 그 사회공헌 대상으로 하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이 취약계층 근데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꼭 내가 애들을 위한 뭐 아이들 교육 사업을 해야 돼? 아니면은 발달장애인 교육 사업을 해야 돼? 아니면 뭐 어르신들 뭐 이렇게 맨날 케어하고 병원 안내해드리고 돌봄해주고 집 청소해주는 거 이런 거 해야 돼?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업 모델을 통해 나온 수익금들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되느냐 그게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만약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일반인들 고용해가지고 지금 비누 휴지 만드는 일을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일반 기업이 이런 이란 말이죠. 근데 나 갑자기 이 장애인들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그것도 문제예요. 고아원에서 이제 성인 돼가지고 이제 고아원을 나와야 되는 친구들. 이 사회 진짜 노출되는
청소년들이거든요.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워. 500만 원 들고 나오는데 금방 이제 뭐 자리 잡기 너무 힘들어.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럼 지금 우리 이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고용 대상자들을 이렇게 고아원에 나온 친구들 고용할 거야. 그러면은 그 취약계층에 있는 친구를 고용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사회적 기업으로 이런 사회적 가치 실현하면 정부에서 이제 어떤 혜택을 주냐. 예. 뭐 재정 지원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증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예비 지정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이제 완전히 사회적 기업 인증해 주는 게 있고요. 예비 단계가 있고 인증 단계가 있는데 지정 단계가 있고 인증 단계가 있는데 지정 단계는 이제 5천 미만. 그리고 인증 단계는 총 1억 미만의 사업화 지원금,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예, 정부에서 이제 취약계층의 뭐 30% 정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을 하면 그 취약계층 고용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뭐 몇 프로 안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사회적 기업이 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또 있어요. 뭐 이렇게 영세할 때는 크게 와닿지 않지만 예를 들면 삼성이 사회적 기업, 인증사회적 기업이 된다고 예를 들면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법인세 감면 혜택이 어마어마한 기업 이윤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이제 그 법인세 감면 혜택,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도시재생 사업이나 여러 가지 국가 사업 안에서 교육부든 뭐 여가부든 이제 정부 B2G 사업에 뭐 사회적 기업들, 사회적 경제 기업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렇게 사회적 경제에 있는 기업들한테 오히려 인센티브나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교 사회협동조합 설립이나 이런 것도 독려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 참여하는 것도 옛날에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 참여하거나 뭐 그냥 일반 자영업자리에서 참여했다 그러면 입찰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사회경제 조직으로 이제 입찰이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가산점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요즘 이제 일반 기업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이 늘고 있고, 단지 우려가 되는 거는 계속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업이 정말 사회적 가치, 뭔가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모델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에 이제 폐업하거나 버티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약간의 있습니다. 그 꼼수인데 약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익을 창출해. 그리고 실제로는 인건비로 다 지출한 것처럼 하고, 그 온갖 이제 혜택은 뭐 감면 혜택이라든가 뭐 그 재정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건비로 다, 그러니까 배당이 안 되니까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하는 꼼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이제 법인 운영비를 비용을 처리하는 것들은 그건 이제 법인에서 이제 운영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면 매년 회계 관련되어서 이제 공시나 경영 공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인건비로서 일정 부분을 넘지 못하게끔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걸러주네. 그러니까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잘못되면 이제 부정수급으로 이제 처리돼 가지고 그 인증 철회가 된다거나 법인 이제 인증 철회가 되면 이제 법인 철회가 되면 이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에 초창기에는 그런 모니터링이나 이런 제도들이 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부정수급한 사례도 많이 있고, 그 뭐 이게 예를 들면 우리 막말로 이제 막 돌려 쓴다고 하죠. 뭐 그런 경우들도 좀 종종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제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이 그렇게 막 할 수 없고요. 진짜 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만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꼭 현장 모니터링 가게 돼 있고, 재무제표 꼭 제출하게끔 돼 있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받아서 세금 신고 잘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이런 지원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이제 그렇게 세금이 허투루 쓰여지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줄었다. 그래도 뭐 법망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예전같이 그렇지 않다. 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많이 믿어주세요. 우리 김승일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들어보면 뭐 그냥 뭐 이 달변이시 달변 그냥 척척 나오는 이유가 내공이 출중해서 그래. 내공이 출중하니까 하나로 뭐 10개씩 쫙쫙 나오잖아요. 지금 설립, 운영, 재정 이런 것들이 그냥 통째로 하나로 다 이렇게 이게 뭐 따로따로 얘기 안 해도 하나로 다 따로따로 얘기해도 하나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척척 해주셔서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이건 이제 조금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마실 때도 됐고 주로 어떤 종목이 많아요?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주로 뭐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조금 뭐 돌봄 쪽이나 교육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문아파트 어쨌든 비영리 활동을 추구하고 이제 또 이제 중앙부처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랑 연계되어 있는 사업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여성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 쪽에서는 이제 노인 케어, 장애인 케어 이제 뭐 청소년들 교육부에서는 이제 이런 교육부 관련해서는 이제 청소년 상담이나 청소년 케어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인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쪽에 대한 근데 이제 사회협동조합은 제조 쪽 이런 것 파트는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교육 서비스업들 쪽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게 말 그대로 뭐 복지, 교육, 문화, 그 여성, 장애인 복지, 청소년 복지, 일자리 뭐 다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 딱 어울리는 그런 거네요. 아이고 오늘 짧은 시간에 그냥 우리 김승일 쌤이 말씀이 좀 빨라서 그런데 이거 약간 풀어서 얘기하면 2시간짜리. 2시간짜리. 광고 하나 잠깐만 해도 될까요? 저희 사회경제지원센터에서 지금 사회경제 창업교육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차 마지막 날인데요. 저희가 5월 둘째 주부터 또 그 기초교육 2차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사회경제 신청 학습 관련된 배너가 있는데요. 배너 클릭하시면 온라인 신청 할 수 있게끔 나오니까요. 사회경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막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거기 신청해 주시면 저희 기초적인 것부터 해 가지고 사업 모델 저희가 이제 또 6월에 이제 심화 과정 넘어가면 거기는 구체적으로 사업 모델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해 가지고 사회경제 창업 관련돼 있는 교육 프로세스가 지금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꼭 저희 사회적 경제 창업 교육 사업 신청하셔서 사회경제 조직으로 조직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는 계기가 되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창업 과정까지 넘어가서 내년에 창업 지원금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전문가는 틀리네. 그 잠깐 이용해 가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오늘 말씀 주신 거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에서 역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그 창업 관심이 있으신 우리 동학분들 그다음에 시청자분들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좀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관심 있는 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우리 김승일 센터장님을 찾아뵈면 아주 자세하게 오늘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속가능 도시재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님을 찾아뵈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지만 아주 굵게 말씀을 잘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인사하고 하실까요? 네.
예, 저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사회경제지원센터장 김승일이라고 하고요. SNS 닉네임은 시장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장맨. 예,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재단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길 기대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